고도를 기다리며 다시 사뮤엘 베케트 지음 오증자 옮김 제2막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푸트라이트 가까이 에스트라공의 구두 두 짝이 놓여있다. 뒤꿈치는 모아져 있고 압축은 벌려져 있다. 럭키의 모자도 같은 자리에 있다. 나무에는 잎이 조금 달려있다. 블라디미르가 활기 있게 등장한다. 발을 멈추고 한참 동안 나무를 쳐다본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산스럽게 무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는 다시 구두 앞에서 멈추더니 허리를 굽혀 구두 한 짝을 집어 이리저리 살피고 냄새를 맡은 다음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다시 허둥대며 왔다 갔다 한다. 이윽고 오른쪽 무대 입구 가까이 서서 이마 위에 한 손을 대고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본다. 다시 왔다 갔다 한다. 이번에는 왼쪽 무대 입구에 서서 같은 동작. 다시 왔다 갔다 한다. 벼랑간 멈춰선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목청을 높여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블라디미르, 개 한 마리 들어왔네. 너무 낮은 음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단. 기침을 한 다음 좀 더 높은 음정으로 다시 시작한다. 블라디미르, 개 한 마리 들어왔네. 주방 안으로 들어와서 순대 하나 슬쩍 훔쳤네. 주방장이 나타나서 국자 자루로 뼈다귀도 못 추여 때려 죽였네.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개들이 빨리빨리 친구를 묻어주었네. 그는 노래를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시작한다. 블라디미르,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개들이 빨리빨리 친구를 묻어주었네. 하얀 나무 십자가 밑에 비문까지 이렇게 새겨주었네. 개 한 마리 들어왔네. 주방 안으로 들어와서 순대 하나 슬쩍 훔쳤네. 주방장이 나타나 국자 자루로 뼈다귀도 못 추리게 때려 죽였네.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개들이 빨리빨리 친구를 묻어주었네. 노래를 멈춘다. 같은 동작. 블라디미르,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개들이 빨리빨리 친구를 묻어주었네. 노래를 멈춘다. 같은 동작. 좀 낮은 음정으로. 블라디미르, 빨리빨리 친구를 묻어주었네. 그는 노래를 멈추고 잠시 움직이지 않더니 다시 열에 들뜬 사람처럼 무대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다시 나무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구두 앞에서 멈추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왼쪽 무대 입구로 달려가 먼 곳을 바라보고는 오른쪽 무대 입구로 달려가 먼 곳을 바라본다. 그때 왼쪽 무대 입구에서 에스트라공 등장. 맨발에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무대를 가로질러 간다. 블라디미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본다. 블라디미르, 또 너로구나. 에스트라공 발을 멈춘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는다. 블라디미르가 그에게 다가간다. 블라디미르, 이리 와, 껴안아줄게. 에스트라공, 건드리지 마. 블라디미르, 풀이 죽어 실망한 표정을 한다. 침묵. 블라디미르, 내가 가버렸으면 좋겠니? 사이, 고고. 사이. 블라디미르 그를 유심히 본다. 너 매를 맞았구나. 사이, 고고. 에스트라공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 어젯밤은 어디서 보냈지? 침묵. 블라디미르 다가간다. 에스트라공, 건드리지 말라니까. 묻지도 말고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옆에 있어만 줘. 블라디미르, 내가 언제 내 곁을 떠난 적이 있었니? 에스트라공, 나를 혼자 가게 내버려뒀잖아. 블라디미르, 나를 좀 봐. 에스트라공 움직이지 않는다. 우레 같은 목소리로 나를 좀 보래도. 에스트라공이 고개를 든다. 그들은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처럼 한동안 물러섰다가 다가섰다가는 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서로 바라본다. 그리고 점점 더 몸을 떨면서 서로에게 다가서더니 벼랑간 와락 껴안고 서로 등을 두드린다. 포옹이 끝났을 때 에스트라공은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져 넘어질 뻔한다. 에스트라공, 일수가 나빴어. 블라디미르, 누구한테 맞았는데 얘기나 해봐. 에스트라공, 또 긴 하루가 지나갔구나. 블라디미르, 아직 멀었는걸. 에스트라공, 나한테 하루가 지나간 거야.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침묵.
참, 아까 들으니까 너 노래를 부르던데? 블라디미르. 맞아, 생각난다. 에스트라공. 노래소리를 들으니 슬퍼지더라. 저 친구 외로운 모양이구나. 내가 아주 떠나버린 줄 알고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 블라디미르. 기분이란 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건가 보다. 낮에는 종일 기분이 아주 좋았거든. 사이 간밤엔 한 번도 깨지 않았으니까. 에스트라공 슬프게. 그럼 넌 내가 없으면 오줌도 잘 나온단 말이구나. 블라디미르. 내가 없으니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좋기도 하더라. 이상하지 않니? 에스트라공 기분이 상해서. 좋았다고? 블라디미르 생각한 끝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에스트라공. 그래? 지금은? 블라디미르 생각해보고 나서 지금은 기쁜 듯이 내가 다시 왔고 감정 없이 우리가 다시 왔고 슬프게 내가 다시 왔지. 에스트라공. 아무래도 넌 내가 있어서 기분이 전보다 못한 것 같구나. 나도 혼자 있을 때가 낫다. 블라디미르 발끈해서 그런데 왜 내게 붙어 다니는 거지?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난 안다. 자기 몸 하나 지킬 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있었으면 맞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텐데. 에스트라공. 너도 별 수 없었을걸? 블라디미르. 왜? 에스트라공. 연놈이나 됐는걸. 블라디미르. 그게 아니라 내가 있었으면 내가 얻어맞을 짓은 못하게 했을 거란 말이다. 에스트라공.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블라디미르. 그런데 놈들이 널 때린 거야?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이봐 고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난 알 수 있단 말이다. 그건 너도 알고 있지? 에스트라공. 글쎄 난 아무 짓도 안 했대도. 블라디미르.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얻어맞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는 거야. 방법이.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어쨌건 내가 돌아와서 반갑다. 에스트라공. 연놈이나 됐다니까. 블라디미르. 너도 속으로는 반갑지? 안 그래? 에스트라공. 뭐가 반가워? 블라디미르. 다시 만나서 말이다. 에스트라공. 그럴까? 블라디미르. 그렇다고 해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에스트라공. 뭐라고 하라는 거야? 블라디미르. 나는 반갑다 라고 해봐. 에스트라공. 난 반갑다. 블라디미르. 나도. 에스트라공. 나도. 블라디미르. 우린 반갑다. 에스트라공. 우린 반갑다. 침묵. 그래 반가우니 이제 무얼 한다?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침묵. 블라디미르. 어제하고는 달라진 게 있다. 에스트라공. 만약 안 온다면 어떡하지? 블라디미르. 잠시 알아듣지 못하다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제하고는 달라진 게 있다니까. 에스트라공. 사방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데. 블라디미르. 이 나무를 좀 봐. 에스트라공. 같은 고름이 2번 흘러내리지 않지. 블라디미르. 이 나무를 좀 봐라. 에스트라공. 나무를 본다. 에스트라공. 어젠 이 나무가 없었던가? 블라디미르. 있었지. 너 생각 안 나냐? 하마터면 목을 맬 뻔했잖아. 생각해본다. 그래 맞아. 한 음절씩 끊어서 목을 맬 뻔했잖아. 그런데 내가 싫다고 했지. 생각 안 나냐? 에스트라공. 너 지금 꿈꾼 얘기를 하는구나. 블라디미르. 이럴 수가 있나? 벌써 잊어버렸다니. 에스트라공. 난 원래 그렇다. 금방 잊어버리거나 평생 안 잊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블라디미르. 그럼 포조와 럭키도 잊어버렸냐? 에스트라공. 포조와 럭키라니? 블라디미르. 다 잊어버렸군. 에스트라공. 어떤 미친놈이 내게 발길질한 건 생각난다. 그러다가 그놈이 또 이상한 짓거리를 했지. 블라디미르. 그게 바로 럭키야. 에스트라공. 그래 그건 생각난다. 하지만 그게 언제 얘기지? 블라디미르. 그리고 그놈의 주인도 기억나냐? 에스트라공. 내게 뼈다귀를 주었지. 블라디미르. 그래 그건 포조다. 에스트라공. 그런데 그게 모두 어제 일이었단 말이냐? 블라디미르. 그렇다니까. 에스트라공. 바로 여기서? 블라디미르. 물론이지. 너 여길 몰라보겠다는 거야? 에스트라공 벼랑간 흥분해서. 몰라본다고? 뭘 몰라본단 말이야? 난 모래밭 한가운데서 거지 같은 인생을 보내왔다. 그런데 무슨 경치의 차이 같은 걸 알아보라는 거야.
주위를 둘러보며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보라고.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어. 블라디미르, 진정해, 진정해. 에스트라공, 그러니 제발 경치 얘기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차라리 땅속 얘기나 해다오. 블라디미르, 그래도 설마 하니 여기가 몸짓 보클루즈 지방을 닮았다는 건 아니겠지? 거기하고 여긴 아무튼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에스트라공, 보클루즈라니? 왜 베란간 보클루즈는 들먹이는 거지? 블라디미르, 넌 보클루즈에 가본 일이 있잖아? 에스트라공, 무슨 소리야? 난 보클루즈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 평생을 여기서 똥오줌 갈기고 살았다니까. 여기 이 똥크루즈에서 말이다. 블라디미르, 하지만 우린 보클루즈에 같이 갔단 말이다.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우린 포도를 땄지. 그래, 루시옹의 보넬리라는 사람 집에서. 에스트라공, 약간 진정된다. 그랬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거긴 사방이 온통 시뻘겋지 않았니? 에스트라공 짜증스럽게, 글쎄 난 아무것도 못 봤다니까. 침묵. 블라디미르가 깊은 한숨을 쉰다. 블라디미르, 고고, 너하고 같이 사는 건 힘이 드는구나. 에스트라공, 그럼 헤어지는 게 낫겠구나. 블라디미르, 넌 밤낮 말로만 그러고는 다시 나타나잖아. 침묵. 에스트라공, 제일 좋은 길은 날 죽여주는 거다. 다른 놈처럼. 블라디미르, 다른 놈이라니? 사이, 다른 놈이라니 누구 말이야? 에스트라공, 수십억의 다른 놈들 말이다. 블라디미르, 격언조로, 인간은 저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도다. 한숨 짓는다. 잠깐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 그리고 그 뒤로도 잠깐. 에스트라공, 그래, 그동안 우리 흥분하지 말고 얘기나 해보자꾸나. 어차피 침묵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블라디미르, 맞아. 끊임없이 짓거려 대는 거야. 에스트라공, 그래야 생각을 안 하지? 블라디미르, 짓거릴 구실이야 늘 있는 거니까. 에스트라공, 그래야 들리질 않지. 블라디미르, 우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에스트라공, 모든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블라디미르, 날개치는 소리가 들린다. 에스트라공, 나뭇잎 소리다. 블라디미르, 모래 소리다. 에스트라공, 나뭇잎 소리다. 침묵. 블라디미르, 모두가 한꺼번에 짓거린다. 에스트라공, 저마다 혼자 짓거린다. 침묵. 블라디미르, 아니 소곤거린다. 에스트라공, 중얼거린다. 블라디미르, 설렁거린다. 에스트라공, 중얼거린다. 침묵. 블라디미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에스트라공, 제 인생의 얘기겠지. 블라디미르, 살았던 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지. 에스트라공,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거지. 블라디미르, 죽었으면 그만일 텐데. 에스트라공, 그걸로는 부족한 거야. 침묵. 블라디미르, 날개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 에스트라공, 나뭇잎 소리 같다. 블라디미르, 제 소리 같다. 에스트라공, 나뭇잎 소리 같다. 긴 침묵. 블라디미르, 무슨 말이고 좀 해봐라. 에스트라공,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긴 침묵. 블라디미르, 괴로운 표정. 무슨 말이든 해보라니까. 에스트라공,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 에스트라공, 잠, 그렇지. 침묵. 블라디미르, 정말 어렵구나. 에스트라공, 노래나 불러보지 그래? 블라디미르, 싫다 싫어. 말을 찾는다.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에스트라공, 그래, 그건 과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블라디미르, 처음이 어렵지. 에스트라공, 아무 말이고 먼저 시작하면 된다. 블라디미르, 그래도 할 말을 먼저 정해야지. 에스트라공, 그건 그렇지. 침묵. 블라디미르, 너도 거들어야지. 에스트라공,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침묵. 블라디미르, 찾고 있노라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에스트라공, 그건 그래. 블라디미르, 그게 찾는데 방해가 된다. 에스트라공, 그렇다니까. 블라디미르, 생각하는데도 방해가 된다. 에스트라공, 그래도 생각은 한다. 블라디미르, 아니야, 그럴 순 없다. 에스트라공, 바로 이거야. 우리 서로 반대하는 말을 하자. 블라디미르, 그건 안 된다. 에스트라공, 안 된다고? 블라디미르, 더 이상 생각하는 위험은 막아야 하니까. 에스트라공, 그렇다면 불평할 이유도 없지 않아? 블라디미르,
생각한다는 게 반드시 최악의 상태는 아니지. 에스트라공. 맞다 맞아. 하지만 벌써 그런걸? 블라디미르. 무슨 소리야? 벌써 그렇다니. 에스트라공.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 서로 질문을 하자. 블라디미르. 벌써 그렇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에스트라공. 이미 덜 그렇다고. 블라디미르. 그야 그렇지. 에스트라공. 이러면 어떨까? 우리가 행복한 걸로 해두면. 블라디미르. 무서운 건 이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에스트라공. 하지만 우리가 그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블라디미르. 이 시체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 에스트라공. 이 해골들 말이지? 블라디미르. 그래. 에스트라공. 그렇지. 블라디미르. 우리가 뭘 좀 생각한 모양이다. 에스트라공. 처음엔 그랬지. 블라디미르. 시체 보관소다. 시체 보관소야. 에스트라공. 안 보면 된다. 블라디미르. 그래도 자꾸 눈에 뜨이는걸. 에스트라공. 그건 그렇다. 블라디미르. 하는 수 없지. 에스트라공. 뭐라고? 블라디미르. 하는 수 없다고. 에스트라공. 그래도 현실을 정면으로 대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그래 보려고 했지. 에스트라공. 그건 그렇지. 블라디미르. 그건 물론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에스트라공. 뭐가? 블라디미르. 생각했다는 게. 에스트라공. 물론이지. 블라디미르. 하지만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았을 텐데. 에스트라공. 그렇다고 별 수 있냐? 블라디미르. 알겠다 알겠어. 침묵. 에스트라공. 조금 시작해본 걸로는 과히 나쁘지 않았지. 블라디미르. 그건 그래. 하지만 이제부턴 다른 얘기거리를 찾아야 할 텐데. 에스트라공. 글쎄 말이야. 블라디미르. 글쎄 말이야. 에스트라공. 글쎄 말이야. 둘 다 생각에 잠긴다. 블라디미르.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거기서부터 계속하면 될 텐데. 에스트라공. 언제 말이냐? 블라디미르. 아까 맨 처음에 말이야. 에스트라공. 뭐해 맨 처음? 블라디미르. 오늘 저녁 말이야. 내가 그때. 에스트라공. 내가 한 말까지 나한테 생각해내라니 너무하잖아? 블라디미르. 가만히 있자. 우리가 서로 껴안았겠다. 반가웠지? 반가워서 반가우니 뭘 한다? 기다린다고 했지? 가만히 있자. 맞았어. 반가우니 기다린다고 했지? 가만히 있자. 그러고는 아 그렇지 나무. 에스트라공. 나무라니? 블라디미르. 생각 안 나냐? 에스트라공. 난 피곤하다. 블라디미르. 저길 좀 봐. 에스트라공. 나무를 쳐다본다. 에스트라공. 뭘 보라는 거야? 블라디미르. 어젯밤에 온통 시꺼멓고 뼈만 앙생했거든. 그런데 오늘은 온통 잎으로 덮여 있잖아. 에스트라공. 잎으로? 블라디미르. 단 하룻밤 사이에. 에스트라공. 봄이 왔나 보지. 블라디미르. 하룻밤 사이에 봄이 와? 에스트라공.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린 여길 오지 않았대도. 그래 너 꿈에서 본 모양이구나. 블라디미르.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 우린 어디 있었다는 거야?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어쨌든 다른 데겠지. 다른 세계였다고. 공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블라디미르.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으면서도 좋아. 그럼 우린 어저녁에 여기 안 왔다고 해두자. 그렇다면 어저녁에 우린 뭘 했지? 에스트라공. 뭘 했냐고? 블라디미르. 그래 기억을 좀 더듬어 봐. 에스트라공. 그야 잡담이나 했겠지. 블라디미르. 애써 태연해진다. 어떤 잡담을? 에스트라공. 그야 뭐 이것저것 아무 얘기나 짓거렸겠지. 구두가 어떻다느니. 자신있게. 그래 생각난다. 어제 저녁에 우린 구두 얘기를 했지. 그 얘기를 해온 지가 50년이나 된다. 블라디미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 안 난단 말이야? 에스트라공 지친 듯이. 디디 날 좀 못살게 굴지 마라. 블라디미르. 해도 달도 전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에스트라공. 해도 있었고 달도 있었겠지. 여느 날처럼. 블라디미르. 뭐 별난 일 못 봤느냐 말이다. 에스트라공. 모르겠대도. 블라디미르. 포조와 럭키도? 에스트라공. 포조? 블라디미르. 뼈다귀 말이다. 에스트라공. 꼭 생선 뼈다귀 같더라. 블라디미르. 그걸 너한테 준 게 포조란 말이다.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발길질도 생각 안 나?
에스트라공 발길질? 참 그렇지. 발길질을 당했다. 블라디미르 널 걷어찬 게 럭키다. 에스트라공 그게 모두 어제 일이었어? 블라디미르 어디 다리 좀 보자. 에스트라공 어느 쪽 말이야. 블라디미르 두 쪽 다 바지를 올려봐. 에스트라공이 한쪽 발로 서서 블라디미르에게 다리를 내밀다가 넘어질 뻔한다. 블라디미르가 다리를 잡는다. 에스트라공 비틀거린다. 바지를 걷어 올리래도 에스트라공 비틀거리며 못하겠다. 블라디미르가 바지를 걷어 올린 후 다리를 들여다보고 다시 놓는다. 에스트라공 넘어질 뻔한다. 블라디미르 저쪽. 에스트라공 같은 다리를 내민다. 저쪽 다리라니까. 다른 쪽 다리로 같은 동작. 상처가 곰기 시작하는구나. 에스트라공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블라디미르 구두는 어쨌니? 에스트라공 내팽개 쳤을 거야. 블라디미르 언제?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왜? 에스트라공 생각 안 난다. 블라디미르 그게 아니라 구두는 왜 내팽개 쳤느냐 말이야. 에스트라공 신으면 아프니까. 블라디미르 구두를 가리키며 저기 있다. 에스트라공 구두를 바라본다. 내가 어저녁에 벗어놓은 데가 바로 저기란 말이다. 에스트라공이 구두 쪽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가까이 살핀다. 에스트라공 이건 내 거 아니다. 블라디미르 내 것이 아니라니. 에스트라공 내 건 검정 구두인데 이건 노랗지 않니? 블라디미르 내 것이 검정 구두라는 건 확실하냐? 에스트라공 회색이라고 봐야겠지. 블라디미르 그런데 그건 노랗단 말이지? 어디 보자. 에스트라공 구두 한 짝을 집어들며 자세히 보니까 푸르스름한데. 블라디미르 다가서며 어디 보자. 에스트라공이 그에게 구두를 내준다. 블라디미르가 살펴보고는 화를 내며 내던진다. 이럴 수가. 에스트라공 알겠지? 이런 게 다. 블라디미르 알겠다 알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다고. 에스트라공 이런 게 다. 블라디미르 이제 훤히 알겠단 말이다. 어떤 놈이 와서 내 것을 신고 가고 제 걸 벗어놓고 간 거다.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제 것이 맞지 않았던 게지. 그래서 내 걸 신고 간 거야. 에스트라공 하지만 내 구두는 너무 작은걸. 블라디미르 너한테나 작지 그자한텐 안 그렇단 말이다. 에스트라공 난 피곤하다. 사이 가자. 블라디미르 가선 안 되지.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사이 그럼 무얼 한다? 블라디미르 하긴 무얼해. 에스트라공 하지만 난 더는 못 버티겠다. 블라디미르 무나 줄까? 에스트라공 무밖에 없냐? 블라디미르 무도 있고 수무도 있다. 에스트라공 당근은 이제 없고. 블라디미르 없다. 또 당근 타령이냐? 에스트라공 그럼 무를 다오. 블라디미르 주머니를 뒤진다. 수무밖에 안 나온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 한 토막이 나와 그것을 에스트라공에게 준다. 에스트라공 무를 자세히 살피고 냄새를 맡아본다. 에스트라공 왜 이렇게 시커멓냐? 블라디미르 그래도 무이면 틀림없다. 에스트라공 내가 붉은색 무만 좋아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래? 블라디미르 그래서 그건 싫다는 거야? 에스트라공 붉은색이 아니면 싫다. 블라디미르 그럼 도로 다오. 에스트라공 돌려준다. 에스트라공 당근이나 얻으러 가봐야겠다. 움직이지 않는다. 블라디미르 이거야 원 정말 따분해지는데. 에스트라공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침묵. 블라디미르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떠냐? 에스트라공 다 해봤는걸. 블라디미르 내 말은 구두를 한번 신어보란 말이야. 에스트라공 그럴까? 블라디미르 그럼 시간이 잘 갈 거다. 에스트라공 망설인다. 확실히 심심풀이가 될 거야. 에스트라공 기분 전환이지. 블라디미르 심심풀이다. 에스트라공 기분 전환이야. 블라디미르 어서 신어봐. 에스트라공 그럼 거들어줄래? 블라디미르 물론이지. 에스트라공 디디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그런 대로 뭐든지 해결해 나가는 거지. 안 그래? 블라디미르 그렇고 말고 자 우선 왼쪽부터 신어봐라. 에스트라공 디디 우린 늘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구나. 블라디미르 답답한 듯이 그래
우린 마술사니까. 하지만 일단 결정한 건 어기지 말아야지. 그는 구두 한 짝을 짚는다. 자, 발을 내밀어봐. 에스트라공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한쪽 발을 쳐든다. 블라디미르, 빌어먹을 저쪽 발이야. 에스트라공 다른 발을 쳐든다. 더 높이. 둘은 서로 엉킨 채 무대를 이리저리 뒤뚱거린다. 블라디미르가 마침내 구두를 신기는데 성공. 자, 걸어봐. 에스트라공 걷는다. 그래, 어떠냐? 에스트라공 맞는다. 블라디미르 주머니에서 끈을 꺼내며 끈을 매야지. 에스트라공 즐겁을 하며 안 돼, 안 돼. 끈은 안 돼. 끈은. 블라디미르 무슨 소리야. 자, 한쪽마저 신어보자. 같은 동작. 어떠냐? 에스트라공 이쪽도 잘 맞는데? 블라디미르 발이 아프지 않아? 에스트라공 힘을 주며 몇 발자국 걸어보더니 아직은 안 아프다. 블라디미르 그럼 내가 신어라. 에스트라공 너무 크다. 블라디미르 언젠가는 양말을 신을 거 아니야. 에스트라공 그야 그렇지. 블라디미르 그럼 그냥 신는 거지? 에스트라공 구두 얘기라면 이제 진저리가 난다. 블라디미르 알았다. 하지만 에스트라공 진저리가 난데도 침묵. 아무튼 앉고나 봐야겠다. 그는 눈으로 앉을 만한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1막 첫 장면에서 앉았던 곳으로 가서 앉는다. 블라디미르 어쩌냐게 내가 앉았던 데도 바로 거기다. 침묵. 에스트라공 잠이나 잤으면. 블라디미르 어쩌냐게도 넌 잤지. 에스트라공 그럼 자야겠다. 그는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마치 자궁 속의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블라디미르 가만히 있어봐. 에스트라공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 자장 자장 자장. 에스트라공 고개를 들며 너무 커. 블라디미르 좀 약하게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에스트라공 잠이 든다. 블라디미르는 저고리를 벗어 에스트라공의 어깨를 덮어주고 자신은 몸을 덮이려고 두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무대 위를 이리저리 걷기 시작한다. 에스트라공이 후닥닥 놀란 듯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나더니 정신 나간 듯 몇 발자국 걷는다. 블라디미르가 달려가 팔로 그를 에워싼다. 블라디미르 자, 자, 나야 나. 무서울 것 없다. 에스트라공 블라디미르 자, 이젠 다 끝났다. 에스트라공 난 넘어졌다. 블라디미르 이젠 다 끝났대도 더 이상 생각할 것 없다. 에스트라공 내가 말이다. 블라디미르 그만둬. 아무 말 말고 자. 우리 좀 걷기나 하자. 그는 에스트라공의 팔을 잡고 이리저리 걷게 한다. 이윽고 에스트라공이 더는 못 걷겠다고 버틴다. 에스트라공 그만 걷겠다. 피곤하다. 블라디미르 그럼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겠단 말이야? 에스트라공 그래. 블라디미르 마음대로 하렴. 그는 에스트라공을 놓아주고 저고리를 집어다가 몸에 걸친다. 에스트라공 가자. 블라디미르 가선 안 되지.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블라디미르가 다시 왔다 갔다 한다. 가만히 좀 있을 수 없겠니? 블라디미르 추워서. 에스트라공 너무 일찍 왔나 보다. 블라디미르 전에도 늘 해가 질 무렵에 왔는걸. 에스트라공 하지만 해가 지질 않지 않아? 블라디미르 그러다가 벼랑간 질 거야. 어저께처럼. 에스트라공 그러고 나면 밤이 되어버리지. 블라디미르 그럼 가도 되겠지. 에스트라공 그러다간 또 날이 새고 사이. 그러니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블라디미르 걸음을 멈추고 격렬한 소리로 그만 좀 징징대지 못할까. 내 징징대는 소리에 내가 미치겠다. 에스트라공 난 가겠다. 블라디미르 럭키의 모자를 보고 이런. 에스트라공 잘 있어. 블라디미르 럭키의 모자다. 가까이 간다. 여기 온 지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여직 이걸 못 봤다니? 몹시 기쁜 표정 틀림없다. 에스트라공 나를 다시는 못 볼 거다. 블라디미르 그러니 장소는 틀린 게 아니야. 이제 우린 안심이다.
그는 럭키의 모자를 주어 그것을 들여다보고는 바로 잡는다. 아주 멋있는 모자 같은데. 그는 자신의 모자를 벗고 럭키의 모자를 쓴 다음 제 것은 에스트라공에게 준다. 자, 에스트라공, 뭐야? 블라디미르, 이걸 좀 잡고 있어.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받고 블라디미르는 두 손으로 럭키의 모자를 매만진다. 에스트라공은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받아 쓰고 제 것은 블라디미르에게 건넨다.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의 모자를 받는다. 에스트라공이 두 손으로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매만진다. 블라디미르는 럭키의 모자를 벗고 에스트라공의 모자를 쓴다. 럭키의 모자는 에스트라공에게 준다. 에스트라공, 럭키의 모자를 쓴다. 블라디미르 두 손으로 에스트라공의 모자를 매만진다. 에스트라공,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벗고 럭키의 모자를 쓰며 블라디미르의 모자는 다시 블라디미르에게 넘겨준다. 블라디미르, 제 모자를 받아든다. 에스트라공 두 손으로 럭키의 모자를 매만진다.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의 모자를 벗고 제 모자를 쓰며 에스트라공의 모자는 에스트라공에게 넘긴다. 에스트라공, 제 모자를 받는다. 블라디미르, 두 손으로 제 모자를 매만진다. 에스트라공, 럭키의 모자를 벗고 제 모자를 쓰며 럭키의 모자는 블라디미르에게 넘긴다. 블라디미르, 럭키의 모자를 받는다. 에스트라공 두 손으로 제 모자를 매만진다. 블라디미르, 제 모자를 벗고 럭키의 모자를 쓰며 제 모자는 에스트라공에게 넘긴다. 에스트라공,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받는다. 블라디미르 두 손으로 럭키의 모자를 매만진다. 에스트라공 블라디미르의 모자를 블라디미르에게 넘긴다. 블라디미르 그것을 받자 에스트라공에게 다시 넘긴다. 에스트라공 그것을 받자 블라디미르에게 넘긴다. 블라디미르 그것을 받아 내팽개친다. 이상의 동작은 모두 재빠르게 진행된다. 블라디미르, 나한테 어울리냐?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모르겠다니 너 보기에 어떠냐니까. 그는 고개를 좌우로 우아하게 움직여 보이고 마네킹 신용을 한다. 에스트라공, 꼴불견이구나. 블라디미르, 보통 때보다도 더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에스트라공, 마찬가지다. 블라디미르, 그렇다면 그냥 내가 써야겠다. 내 모자는 불편해서 사이 뭐랄까 근질근질하거든. 에스트라공, 난 가겠다. 블라디미르, 무슨 놀이 하지 않을래? 에스트라공, 놀이는 무슨 놀이를? 블라디미르, 포조와 럭키 흉내를 내보면 어떨까?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내가 럭키 노릇을 할 테니 넌 포조를 해라. 짐의 무게에 눌려 허리가 꺾인 럭키의 자세를 흉내낸다. 에스트라공, 어이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본다. 자, 시작이다. 에스트라공, 날들 어떡하라는 거야? 블라디미르, 내게 욕지거리를 해봐. 에스트라공, 이 치사한 놈아. 블라디미르, 더 심하게. 에스트라공, 더러운 놈, 거지 같은 놈. 블라디미르가 여전히 몸을 구부린 자세로 앞으로 나왔다 물러섰다 한다. 블라디미르, 나보고 생각하라고 해. 에스트라공, 뭐라고? 블라디미르, 이렇게 말해. 생각해 이 돼지 같은 놈아. 에스트라공, 생각해 이 돼지 같은 놈아. 블라디미르, 그건 못하겠다. 에스트라공, 그만두자. 블라디미르, 나보고 춤을 추라고 해봐. 에스트라공, 춤춰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을 비꼰다. 에스트라공이 후닥닥 뛰어나간다. 블라디미르,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는 고개를 들고 에스트라공이 없어진 것을 알자 비통한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고고! 침묵. 그는 거의 뛰다시피 무대를 우왕좌왕. 에스트라공 헐떡이며 다급하게 되돌아와 블라디미르에게로 달려간다. 몇 발자국을 사이에 두고 둘은 마주선다. 결국 또 돌아왔구나. 에스트라공 헐떡거리며 난 망했다. 블라디미르, 어디 갔었는데 그래? 난 또 아주 가버린 줄 알았지. 에스트라공, 언덕 끝에까지 갔었는데 누가 온다. 블라디미르, 누가?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몇이야? 에스트라공,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의기양양하게, 고도다. 이제 오는구나. 그는 에스트라공을 정신없이 껴안는다. 고도다. 고도, 우린 이제 살았다. 어서 마중이나 나가자. 어서 와. 그는 무대 입구를 향해 에스트라공을 끌고 간다. 에스트라공은 버티다가 뿌리치고 무대 맞은편 입구로 뛰어나간다. 고고, 돌아와. 침묵.
블라디미르는 에스트라공이 사라진 출입구로 달려가서 먼 곳을 바라본다. 에스트라공이 또다시 황급히 돌아와 블라디미르에게로 달려간다. 블라디미르가 돌아보며 너 다시 왔구나. 에스트라공 난 망했다. 블라디미르 멀리까지 갔었니? 에스트라공 언덕 끝에까지. 블라디미르 하긴 우리가 있는 곳이 언덕 위니까 우린 결국 쟁반 위에 올려진 꼴이지. 에스트라공 저쪽에서도 온다. 블라디미르 그럼 포위당한 거야. 에스트라공은 겁에 질려 무대 안쪽 휘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막에 휘말려 넘어진다. 이 바보야. 그쪽으로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 블라디미르가 가서 그를 일으켜 무대 전면으로 끌어낸다. 관객을 향해 여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쪽으로 달아나라. 자 어서. 그는 에스트라공을 오케스트라 박스 쪽으로 밀어낸다. 에스트라공 질겁을 해 뒤로 물러난다. 왜 싫으냐? 아 알겠다. 그럼 생각한다. 숨는 수밖에 없겠구나. 에스트라공 어디에? 블라디미르 나무 뒤에. 에스트라공 망설인다. 빨리빨리 나무 뒤로 가라니까. 에스트라공이 나무 뒤로 뛰어가 숨는다. 그러나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다. 이젠 꼼짝 마라. 에스트라공이 나무 뒤에서 나온다.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못 쓰겠구나. 에스트라공에게 너 혹시 미친 거 아니냐? 에스트라공 좀 진정되어 머리가 돌았었다. 그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다시 의연하게 고개를 든다. 이젠 다 끝났다. 두고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블라디미르 할 게 있어야지. 에스트라공 저기 가서 가만히 서 있어. 그는 블라디미르를 왼쪽 무대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서 무대를 등지고 길 한가운데 서게 한다.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눈을 뜬 채로. 그는 반대쪽 출입구로 달려간다. 블라디미르가 어깨 너머로 그를 돌아다본다. 에스트라공은 발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본 다음 돌아다본다. 둘은 어깨 너머로 시선이 마주친다. 서로 등을 보이고 서니까 꼭 옛날 좋은 시절 결투 장면 같은데? 그들은 잠시 서로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저마다 망을 본다. 긴 침묵. 아무도 안 오냐? 블라디미르 뭐라고? 에스트라공 아무도 안 오냐고. 블라디미르 안 온다. 에스트라공 이쪽도 안 온다. 둘은 계속 망을 본다. 긴 침묵. 블라디미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에스트라공 돌아다보며 뭐라고? 블라디미르 더 큰 소리로 내가 잘못 봤나 보다고. 에스트라공 소리 지르지 마. 둘은 또 망을 본다. 긴 침묵.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동시에 돌아다보며 저건 블라디미르 아 미안하다. 에스트라공 먼저 말해라. 블라디미르 아니야. 에스트라공 먼저 말하래도. 블라디미르 내가 내 말을 가로막았는걸. 에스트라공 아니다 그 반대다. 둘은 화난 얼굴로 마주 바라본다. 블라디미르 사양할 것 없다. 에스트라공 너나 고집부리지 말고 어서. 블라디미르 큰소리로 하려던 말을 해보라니까. 에스트라공 역시 큰소리로 너부터 먼저 하라고. 침묵. 그들은 서로 다가가 멈춘다. 블라디미르 이런 딱한 놈 봤나. 에스트라공 됐어. 우린 서로 욕지거리나 하자. 서로 욕설을 퍼붓는다. 이어서 침묵. 이제 그만 화해하자. 블라디미르 고고. 에스트라공 디디. 블라디미르 악수하자. 에스트라공 좋다. 블라디미르 내 품으로 와. 에스트라공 내 품 안으로. 블라디미르 팔을 벌리며 이리 와. 에스트라공 그래 간다. 둘은 서로 껴안는다. 침묵. 블라디미르 장난을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침묵. 에스트라공 이젠 뭘 한다. 블라디미르 기다리면서 말이야. 에스트라공 그래 기다리면서. 침묵. 블라디미르 운동이나 해볼까? 에스트라공 체조 말이지. 블라디미르 유연체조. 에스트라공 긴장 풀기 체조. 블라디미르 회전 체조. 에스트라공 긴장 풀기 체조. 블라디미르 몸을 덮이기 위해서. 에스트라공 진정하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자 시작. 그는 깡총깡총 뛰기 시작한다. 에스트라공이 그 흉내를 낸다. 에스트라공 멈추면서 그만하자 피곤하다. 블라디미르 신이 안 나는구나. 그래도 심호흡은 하자. 에스트라공 숨도 쉬기 싫다.
블라디미르, 내 말이 맞다. 휴식. 그럼 나무 모양으로 평균 잡기나 해볼까? 에스트라공, 평균 잡기? 블라디미르가 휘청거리며 나무 모양으로 평균 잡기를 한다. 블라디미르 바로 서며 내 차례다. 에스트라공이 휘청거리며 한 발로 서서 평균을 잡는다. 에스트라공,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블라디미르, 눈을 감아야지. 에스트라공이 눈을 감는다. 더욱 휘청거린다. 에스트라공, 중단하고 두 주먹을 휘두르며 목청을 높여 소리친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블라디미르 발끈해서 그럼 나는. 에스트라공, 같은 동작. 저예요, 저.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요. 포조와 럭키의 등장. 포조는 장님이 되어 있고 럭키는 일막에서처럼 짐을 잔뜩 들고 있다. 끈도 일막대와 같지만 그때보다는 길이가 훨씬 짧아져서 포조가 뒤따르기 쉽도록 되어 있다. 럭키는 새 모자를 쓰고 있다. 그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보자 걸음을 멈춘다. 포조는 계속 걸어오다가 럭키의 몸에 부딪힌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물러선다. 포조, 럭키에게 매달린다. 럭키는 이 더해진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린다. 무슨 일이야? 누가 소리를 질렀지? 럭키가 들고 있던 짐과 함께 넘어진다. 포조도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넘어진다. 그들은 짐이 흩어진 한가운데 쓰러져 있다. 에스트라공, 고도냐? 블라디미르, 마침 잘 왔다. 그는 그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간다. 에스트라공이 뒤따른다. 드디어 원군이 온 거다. 포조, 질린 소리로 사람 살려. 에스트라공, 고도냐? 블라디미르, 맥이 빠지려는 판에 잘 됐다. 이제 오늘 밤은 잘 넘기게 됐구나. 포조, 이쪽이요. 에스트라공, 살려달라고 하잖아. 블라디미르, 이젠 우리만이 아니다. 밤을 기다리고 고도를 기다리고 또 어쨌든 기다리는 게 말이다. 저녁 내내 우리 둘이서만 가진 수를 다 써가며 애를 써왔는데 하지만 이젠 끝났다. 벌써 내일이 된 거나 진배 없으니까. 포조, 이쪽이요. 블라디미르, 벌써 시간이 흐르는 게 다르지 않냔 말이다. 이제 곧 해가 지면 달이 뜰 테고 그러면 우리도 떠날 수 있다. 여기서 말이야. 포조, 살려줘요. 블라디미르, 포조가 딱하게 됐구나. 에스트라공, 난 또 그자인 줄 알았지. 블라디미르, 누구? 에스트라공, 고도 말이다. 블라디미르, 고도가 아니야. 에스트라공, 고도가 아니라고? 블라디미르, 고도는 아니다. 에스트라공, 그럼 누구냐? 블라디미르, 포조다. 포조, 나요, 날 좀 일으켜줘요. 블라디미르, 일어나지도 못하는구나. 에스트라공, 그만 가자. 블라디미르, 갈 수는 없다.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블라디미르, 저자가 또 내게 뼈다귀를 줄지도 모른다. 에스트라공, 뼈다귀? 블라디미르, 그래, 닭뼈다귀 말이야. 생각 안 나냐? 에스트라공, 그게 바로 저자냐? 블라디미르, 그래. 에스트라공, 그럼 달래봐. 블라디미르, 우선 거들어 주는 게 어떨까? 에스트라공, 뭘 거들어줘? 블라디미르, 일어나는 걸 말이다. 에스트라공,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냐? 블라디미르, 일어나고 싶어는 하지만. 에스트라공, 그럼 저 혼자 일어나라지. 블라디미르, 그러질 못한다니까. 에스트라공, 왜 못한다는 거야? 블라디미르, 나도 모르겠다. 포조는 몸을 뒤틀며 신음한다. 주먹으로 땅을 친다. 에스트라공, 뼈다귀를 먼저 달래볼까? 만일 안 주겠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뭐. 블라디미르, 내 말은 저자를 우리 마음대로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이거냐? 에스트라공, 그렇지. 블라디미르, 그럼 조건을 내세워서 살려주기로 하면 어떨까? 에스트라공, 그러자. 블라디미르, 그 생각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겁나는 게 있지만. 에스트라공, 뭐가? 블라디미르, 벼랑간 럭키가 사정없이 덤벼들면 어쩌지? 그럼 우리 쪽이 당할걸? 에스트라공, 럭키라니? 블라디미르, 어저께 너한테 덤벼든 놈 말이야. 에스트라공, 그건 열놈이나 됐대도. 블라디미르,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너한테 발길질을 한 놈 말이야. 에스트라공, 그놈이 여기 있냐? 블라디미르, 저길 보라고. 몸짓. 지금은 저렇게 가만히 있지만 언제 날뛸지 알게 뭐냐.
에스트라공 저자들 둘을 우리가 본때 있게 손을 봐주는 게 어때? 블라디미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덮치자 이거야? 에스트라공 그래. 블라디미르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저자가 진짜로 자는 걸까? 사이 제일 좋은 방법은 포조가 살려달랄 때 살려줘서 그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에스트라공 하지만 지금은 살려달라지도 않잖아. 블라디미르 공연한 얘기로 시간만 허비하겠다. 사이 열띤 소리로 자 기회가 왔으니 그동안에 무엇이든 하자. 우리 같은 놈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지금 꼭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놈들이라도 우리만큼은 해낼 수 있을 테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걸? 방금 들은 살려달라는 소리는 인류 전체에게 한 말일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엔 우리 둘뿐이니 실컨 좋건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해.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의젓하게 인간이란 종족의 대표가 돼보자는 거다. 내 생각은 어떠냐? 에스트라공 아무 대꾸가 없다. 하기야 팔짱을 끼고 가부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도 우리 인간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호랑이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제 동족을 구하러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깊은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기도 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따져보는 거란 말이다. 우린 다행히도 그걸 알고 있거든.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에스트라공, 그건 그렇지. 블라디미르, 아니면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사이, 우린 약속을 지키러 나온 거야. 그거면 된 거다. 물론 우린 성인 군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러 나온 거란 말이다. 이 정도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에스트라공, 수없이 많겠지. 블라디미르, 그럴까? 에스트라공, 난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그럴지도 모르지. 포조, 사람 살려. 블라디미르, 확실한 건 이런 상황에선 시간이 길다는 거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린 온갖 짓거리를 다 해가며 시간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거다. 뭐랄까 얼핏 보기에는 이치에 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릇이 되어버린 거동을 하면서 말이다. 넌 그게 이성이 잠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짓이라고 할지 모르지. 그 말은 나도 알겠다. 하지만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성은 이미 한없이 깊은 영원한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 너 내 말 알아듣겠냐? 에스트라공, 인간은 모두 미치광이로 태어나는 거다. 그중에는 끝내 미치광이로 끝나는 자들도 있고. 포조, 사람 살려 돈을 줄게. 에스트라공, 얼마 주겠소? 포조, 100프랑. 에스트라공, 너무 적어. 블라디미르, 난 그렇게까진 생각지 않아. 에스트라공, 그럼 넌 적지 않단 말이냐? 블라디미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가 태어날 때 미치광이였다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야. 포조, 200프랑. 블라디미르, 우린 기다리고 있다. 우린 지루하다. 한 손을 치켜든다. 아니 반대하지 마라. 지독하게 지루하다는 건 이론에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심심풀이를 할 일이 코앞에 나타났으니 우린 뭐라고 있는 거지? 그냥 썩히고 있자느냐 말이다. 자, 시작하는 거다. 포조를 향해 가다가 멈춘다. 조금 있으면 모두들 사라지고 우린 다시 외톨이가 되겠지. 이 허허벌판 한가운데서 그는 생각에 잠긴다. 포조 200프랑. 블라디미르 가요 가. 그는 포조를 들어 올리려 하지만 실패한다. 다시 시도해 보다가 짐에 걸려 넘어진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에스트라공, 다들 왜 이 지경이야? 블라디미르, 사람 살려. 에스트라공, 난 가겠다. 블라디미르, 날 버리고 가지 마라. 이놈들이 날 죽일 거다. 포조, 여기가 어디요? 블라디미르, 고고. 포조, 이쪽이요. 블라디미르, 날 거들어다오. 에스트라공, 난 가겠다. 블라디미르, 우선 날 거들어주고 나서 같이 가자. 에스트라공, 약속하지? 블라디미르, 그래, 맹세한다. 에스트라공, 그리고 다신 안 오는 거다. 블라디미르, 그래, 다신 안 온다. 에스트라공, 아리에주로 가자. 블라디미르, 어디라도 좋다. 포조, 300프랑.
400프랑. 에스트라공, 전부터 늘 아리에주 지방을 돌아다니고 싶었거든. 블라디미르, 마음대로 돌아다니려무나. 에스트라공, 누가 방귀를 뀌었지? 블라디미르, 포조다. 포조, 나요, 나 살려주오. 에스트라공, 구역질이 난다. 블라디미르, 빨리빨리 손을 줘. 에스트라공, 난 가겠다. 사이 더 큰 소리로, 난 가겠다니까. 블라디미르, 좋아. 혼자 못 일어설 줄 알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쓰러지며 언젠가는 일어서게 되겠지. 에스트라공, 왜 그러냐? 블라디미르, 꺼져버려. 에스트라공, 혼자 여기 있으려고? 블라디미르, 당분간은. 에스트라공, 일어나래도 그러다간 감기 들겠다. 블라디미르, 내 걱정은 마라. 에스트라공, 이봐 디디, 버틸 것 없잖아. 그는 블라디미르에게 손을 내민다. 블라디미르가 얼른 그 손을 잡는다. 자, 일어서. 블라디미르, 끌어. 에스트라공이 끌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진다. 긴 침묵. 포조, 이쪽이요. 블라디미르, 여기 있어요. 포조, 당신들은 누구요? 블라디미르, 우린 사람이요. 침묵. 에스트라공, 땅바닥에 누우니 기분 좋은데? 블라디미르, 너 일어날 수 있겠니? 에스트라공, 글쎄. 블라디미르, 한번 일어나봐. 에스트라공, 조금 있다가. 침묵. 포조, 무슨 일이오? 블라디미르 큰소리로, 입 좀 다물지 못해? 저런 몹쓸 녀석이 있나? 제 생각만 하다니. 에스트라공, 잠이나 자볼까? 블라디미르, 지금 한 소리 들었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야. 에스트라공, 내버려둬. 자자. 침묵. 포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에스트라공 깜짝 놀라며, 뭐라고? 무슨 일이야? 블라디미르, 너 잠들었냐? 에스트라공, 그랬나 보다. 블라디미르, 또 그 포조라는 놈이다. 에스트라공, 입 좀 닥치라고 해. 주둥이를 쥐어 박아버려. 블라디미르, 포조를 몇 번 쥐어 박으며, 또 그럴 테냐? 입 좀 닥치지 못해?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포조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고 기어서 도망친다. 이따금 그는 발을 멈추고 럭키를 부르며 장님처럼 손으로 허공을 저어본다. 블라디미르는 팔꿈치를 괴고 눈으로 그의 뒤를 따른다. 도망쳤구나. 포조, 넘어진다. 침묵, 넘어졌다. 침묵. 에스트라공, 이젠 뭘 한다? 블라디미르, 저놈한테까지 기어가 볼까? 에스트라공,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블라디미르, 그럼 여기서 불러볼까? 에스트라공, 그러자. 내가 불러봐라. 블라디미르, 포조 사이. 포조 사이. 대답이 없는데? 에스트라공, 같이 불러보자.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포조 포조. 블라디미르, 움직였다. 에스트라공, 저놈의 이름이 포조가 확실하냐? 블라디미르, 걱정스러운 듯, 포조씨 돌아와요. 이젠 때리지 않을 테니. 침묵. 에스트라공,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면 어떨까? 블라디미르, 아주 뻗은 건 아닐까? 에스트라공, 그럼 재미있을 거다. 블라디미르, 뭐가 재미있어? 에스트라공,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는 게 재미있겠단 말이다. 아무 이름이나 차례차례로 말이야. 그럼 시간이 잘 갈 거다. 그러노라면 진짜 이름이 나오겠지 뭐. 블라디미르, 포조가 저자 이름이래도. 에스트라공, 이제 두고 보면 알게 아냐. 자, 생각한다. 아, 아벨, 아벨. 포조, 이쪽이요. 에스트라공, 그거 봐. 블라디미르, 이런 짓거리에는 이제 넌더리가 난다. 에스트라공, 또 한 놈의 이름은 카인일 거다. 부른다. 카인, 카인. 포조, 이쪽이요. 에스트라공, 그러면 인류 전체다. 침묵. 저길 봐라, 구름 한 조각이 있구나. 블라디미르, 눈을 들며, 어디? 에스트라공, 저기 하늘 한가운데. 블라디미르, 그래서 사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침묵. 에스트라공, 이젠 다른 길로 넘어가자. 어때? 블라디미르, 내가 막 그러자고 할 참이었다. 에스트라공, 하지만 뭘 한다? 블라디미르, 바로 그거야. 침묵. 에스트라공, 우선 일어나 볼까? 블라디미르, 또 해보는 거지 뭐. 둘은 일어선다. 에스트라공,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블라디미르, 한다면 하는 거지 뭐. 에스트라공, 그럼 이젠 뭘 한다? 포조, 사람 살려. 에스트라공, 그만 가자. 블라디미르, 갈 수는 없다.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사이 뭘 한다? 포조 사람 살려. 블라디미르 살려줄까? 에스트라공 어떡하면 되는데? 블라디미르 저놈이 일어나고 싶어 하잖아. 에스트라공 그래서? 블라디미르 저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들어주는 거지. 에스트라공 좋아 그럼 거들어주자. 망설일 거 없다. 그들은 포조가 일어나도록 거들어준다. 두 사람이 몸을 빼자 포조가 다시 쓰러진다. 블라디미르 붙잡고 있어야 해. 같은 동작 포조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의 목에 매달린다. 서 있는 게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는. 포조에게 좀 괜찮아졌어? 포조 당신들은 누구요? 블라디미르 우릴 모르시겠소? 포조 눈이 멀어서. 에스트라공 그럼 미래의 일은 잘 볼지도 모른다. 블라디미르 포조에게 언제부터요? 포조 전에는 눈이 아주 좋았다오. 헌데 당신들은 친구요? 에스트라공 큰 소리로 웃으며 우리더러 친구냐고 묻는 거야? 블라디미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친구냐는 거지. 에스트라공 그건 어떨까? 블라디미르 우리가 절 도와줬으니 친구라고 봐야지. 에스트라공 맞아. 친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 테니까. 블라디미르 그렇겠지. 에스트라공 그렇고 말고. 블라디미르 그건 그 정도로 해두자. 포조 당신들 강도는 아니오. 에스트라공 강도라고? 그래 우리가 강도로 보이냐? 블라디미르 그만해도 장님이니까. 에스트라공 제기랄 그렇구나. 사이 제 입으로 그렇다니까. 포조 내 곁을 떠나지 마오. 블라디미르 그건 걱정 마슈. 에스트라공 당장에 안 가니까. 포조 지금 몇이오? 에스트라공 하늘을 살펴보며 글쎄. 블라디미르 7시, 8시. 에스트라공 계절에 따라 달라요. 포조 저녁이오? 침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서쪽을 바라본다. 에스트라공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다. 블라디미르 그럴 리가. 에스트라공 혹시 새벽이 아닐까? 블라디미르 멍텅구리 같은 소리 마라. 그쪽은 서쪽이야. 에스트라공 내가 뭘 안다고. 포조 걱정스럽게 지금이 저녁이오? 블라디미르 하긴 해가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에스트라공 다시 솟아오른데도. 포조 왜 내 말엔 대답을 안 하오? 에스트라공 엉터리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블라디미르 안심시키듯이 저녁때라오. 저녁때가 됐단 말이오. 이 친구가 자꾸 딴소리를 해서 나도 잠깐은 헷갈렸지. 하지만 난 오늘 이 긴 하루를 헛되게 보낸 건 아니오. 그래서 오늘의 일과도 이제 다 끝나간다는 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요. 사이 그건 그렇고 기분은 좀 어떻소? 에스트라공 언제까지 이 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야 하지? 그들은 포조를 반쯤 놓으려다가 또 넘어지려는 것을 보고 다시 붙잡는다. 우리가 무슨 버팀목인가? 블라디미르 아까는 시력이 전엔 굉장히 좋았다고 하지 않았소? 포조 그렇소. 무척 좋았지. 침묵. 에스트라공 짜증스럽게 계속해요. 계속해. 블라디미르 가만히 좀 놔둬. 지금 지난날의 행복을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사이 사라진 그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이여. 괴로울 거다. 포조 정말 기가 막혔지. 블라디미르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포조 정말 기가 막혔다오. 블라디미르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고 묻지 않소. 포조 어느 날 깨어보니 캄캄하더란 말이오. 마치 운명처럼. 사이 그래서 지금도 나는 혹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오. 블라디미르 그게 언제였소? 포조 모르겠소. 블라디미르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포조 묻지 마시오. 장님에겐 시간관념이 없는 법이오. 사이 그리고 시간과 관계되는 건 다 모른다오. 블라디미르 아니 난 그 반대인 줄 알았는데. 에스트라공 난 가겠다. 포조 여기가 어디오? 블라디미르 모르겠소. 포조 혹시 블랑주라는 곳이 아니오? 블라디미르 모르겠다니까요. 포조 여기가 어떻게 생겼소? 블라디미르 주위를 둘러보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뿐이요. 포조 그렇다면
플랑슈는 아니겠군. 에스트라공 허리를 꺾으면서 이것도 심심풀이라는 거냐? 포조. 내 하인은 어디 있어? 블라디미르. 여기 있어. 포조. 그런데 왜 내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할까? 블라디미르. 내가 할 게 뭐요? 아마 자나보 죽었는지도 모르고. 포조.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에스트라공. 무슨 일이 있었냐니 원. 블라디미르. 당신들은 둘이 다 넘어졌어요. 포조. 그럼 그놈이 다치지는 않았나 가봐 주구려. 블라디미르.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포조. 둘이 다 갈 거야 없지 않소.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에게 내가 가봐. 포조. 그렇지. 당신 친구 보고 가보라시오.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사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요.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에게 뭘 기다리는 거야. 에스트라공.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블라디미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포조. 우선 끈을 잡아 끌라고 하시오. 물론 목은 조르지 않도록 조심을 해서 말이오. 그렇게 하면 무슨 반응이 있지.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는 아랫배건 얼굴이건 아무데나 막 걷어 차면 돼요.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에게 알았지? 겁낼 것 없다. 오히려 복수를 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에스트라공. 저러다가 저놈이 덤벼들면. 포조. 아니 절대로 덤벼들진 않소. 블라디미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에스트라공. 나를 꼭 지켜보고 있어. 그는 럭키에게로 간다. 블라디미르. 우선 죽지는 않았나 살펴보고 죽었으면 때릴 것도 없으니까. 에스트라공. 럭키를 굽어보고 숨은 쉬는데. 블라디미르. 그럼 한 대 쳐봐. 벼랑간 에스트라공이 흥분해서 으르렁대며 럭키에게 발길질을 한다. 그러다가 제 발을 다치자 앓는 소리를 내면서 절뚝절뚝 물러난다. 럭키가 정신을 차린다. 에스트라공 한 발로 서서 망할 자식. 에스트라공은 바닥에 주저앉아 구두를 벗으려다가 단념한다.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박고 양팔로 이마를 고인 채 웅크린 자세. 포조. 또 무슨 일이오? 블라디미르. 친구가 다쳤다오. 포조. 그럼 럭키는? 블라디미르. 정말 그놈이요? 포조. 뭐라고? 블라디미르. 정말 럭키냔 말이오. 포조.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블라디미르. 그리고 당신은 진짜 포조고? 포조. 분명 나는 포조요. 블라디미르. 어제의 그 포조란 말이오? 포조. 어제라니. 블라디미르. 우린 어제도 만났지 않소. 침묵. 생각 안 나요? 포조. 난 어제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소. 내일이 되면 또 오늘 누구를 만났다는 게 생각 안 날 것이오. 그러니 내게 뭘 물어본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오. 어쨌건 그런 얘긴 그만해 둡시다. 일어서. 블라디미르. 어제는 당신이 저자를 팔려고 생소베르로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도 해줬어요. 저자는 춤도 추고 생각도 했고 그때는 당신 눈이 잘 보였다고요. 포조.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둡시다. 이젠 날 놓아주시오. 블라디미르가 그에게서 떨어진다. 일어서. 블라디미르. 일어서는군. 럭키가 일어나서 짐을 든다. 포조. 이젠 됐어. 블라디미르. 이제 어디로 가시오? 포조. 그런 건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소. 블라디미르. 참 많이 변하셨구려. 럭키가 짐을 들고 포조의 앞에 와서 선다. 포조. 채찍. 럭키가 짐을 내려놓고 채찍을 찾아 포조에게 준 다음 다시 짐을 든다. 끈. 럭키가 짐을 내려놓고 끈 한쪽 끝을 포조의 손에 쥐어준 다음 다시 짐을 든다. 블라디미르. 그 트렁크 속엔 뭐가 들어있어? 포조. 뭐래요? 그는 끈을 잡아당긴다. 앞으로. 럭키가 움직이기 시작. 포조는 그 뒤를 따른다. 블라디미르. 아직은 가지 마시오. 포조. 발을 멈추며 난 가겠소. 블라디미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데서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포조.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나는 거요. 블라디미르. 떠나기 전에 저자한테 노래나 한 곡 부르게 하쇼. 포조. 누구에게 말이오? 블라디미르. 럭키 말이오. 포조. 럭키에게 노래를? 블라디미르. 그렇소. 아니면 생각을 하게 하든가 낭독을 시켜도 좋고. 포조. 저놈은 벙어리인걸. 블라디미르. 벙어리라니? 포조.
그렇다니까 신음소리 한마디 못 낸다오. 블라디미르, 벙어리라 언제부터요? 포조 버럭 화를 내며 그놈의 시간 얘기를 자꾸 꺼내서 사람을 괴롭히지 좀 말아요. 말끝마다 언제 하고 물어대다니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냥 어느 날이라고만 하면 됐지. 여느 날과 같은 어느 날 저놈은 벙어리가 되고 난 장님이 된 거요. 그리고 어느 날엔가는 우리는 귀머거리가 될 테고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거요. 어느 같은 날 같은 순간에 말이오. 그만하면 된 것 아니냔 말이오. 더욱 침착해지며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 앉아 아이를 낳는 거지. 해가 잠깐 비추다간 곧 밤이 다시 오는 거요. 그는 끈을 잡아당긴다. 앞으로! 두 사람은 퇴장한다. 블라디미르가 무대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무엇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블라디미르의 흉내로 그들이 다시 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침묵. 블라디미르가 잠들어 있는 에스트라공 쪽으로 와서 잠시 그를 들여다보더니 그를 깨운다. 에스트라공 즐겁을 한 동작으로 횡설수설 중얼거리다가 마침내 넌 왜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야? 블라디미르, 외로워서. 에스트라공, 행복하게 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블라디미르, 그럼 시간이 잘 지나갔겠구나. 에스트라공, 꿈의 말이다. 블라디미르, 듣기 싫다. 사이, 그자가 진짜로 장님이 되었을까? 에스트라공, 누가? 블라디미르, 진짜 장님이면 시간관념이 없다는 말을 할까? 에스트라공, 누구 얘기야? 블라디미르, 포조. 에스트라공, 포조가 눈이 멀었대? 블라디미르, 제 입에서 그렇다고 했잖아. 에스트라공, 그런데. 블라디미르, 내 보기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에스트라공, 너 꿈을 꾼 모양이구나. 사이, 그만 가자. 이젠 안 되겠다. 안 되고 말고. 사이, 그 작자가 아닌 게 확실하냐? 블라디미르, 누구? 에스트라공, 고도 말이야. 블라디미르, 누가 고도라는 거야? 에스트라공, 포조 말이다. 블라디미르, 아니야, 그건 아니다. 사이, 아니고 말고. 에스트라공, 어쨌든 이제 일어나야지. 힘겹게 일어선다. 아야. 블라디미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에스트라공, 내 발이. 다시 앉아서 구두를 벗으려 한다. 좀 거들어줘. 블라디미르,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에 나는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나는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지? 내 친구 에스트라공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밤이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될까? 포조가 그의 짐꾼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게 될까?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느 정도나 사실일까? 에스트라공은 구두를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벗겨지지 않는다. 그는 다시 잠들어 버린다. 블라디미르가 그를 바라본다.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다시 얻어맞은 얘기나 할 테고 내게서 당근이나 얻어먹겠지. 사이,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 앉아 무서운 상고를 겪고 구덩이 밑에서는 일꾼이 꿈속에서처럼 곡괭이질을 하고 사람들은 서서히 늙어가고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 에스트라공을 바라본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겠지. 그리고 말하겠지. 저 친구는 잠들어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자게 내버려두라고. 사이, 이 이상은 버틸 수가 없구나. 사이,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렸지? 그는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더니 마침내 왼쪽 무대 출입구 가까이 가서는 먼 곳을 바라본다. 오른쪽에서 어제 왔던 소년이 들어온다. 걸음을 멈춘다. 침묵. 소년. 아저씨. 블라디미르가 돌아선다. 알베르 아저씨는. 블라디미르, 다시 시작이로구나. 사이 소년에게. 너 나 모르겠니? 소년, 모르겠어요. 블라디미르, 너 어제도 왔지? 소년, 아니요. 블라디미르, 그럼 처음 오는 거냐? 소년, 네. 침묵. 블라디미르, 고도씨가 보낸 거지? 소년, 네. 블라디미르,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소년, 네. 블라디미르,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소년,
네. 블라디미르, 내일은 틀림없겠지? 소년, 네. 침묵. 블라디미르, 오다가 누굴 만나지 않았니? 소년, 아니요. 블라디미르, 망설이다가, 사람 말이다. 소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침묵. 블라디미르, 그래, 고도 씨는 뭘 하고 있냐? 사이,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소년, 네. 블라디미르, 그럼? 소년, 아무것도 안 해요. 침묵. 블라디미르, 너의 형은 잘 있냐? 소년, 아파요. 블라디미르, 그럼 어제 온 건 형이었나 보구나. 소년, 모르겠어요. 블라디미르, 수염이 있냐? 고도 씨는? 소년, 네. 블라디미르, 노란 수염이냐? 아니면 망설이다가 까만 수염이냐? 소년, 망설인다. 흰 수염 같아요. 침묵. 블라디미르, 하느님 맙소사. 침묵. 소년, 고도 씨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요? 블라디미르,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말을 중단. 나를 만났다고 말해라. 생각한다. 그냥 나를 만났다고만 해. 사이. 블라디미르가 앞으로 나오자 소년은 물러선다. 블라디미르가 멈추니 소년도 멈춰선다. 틀림없이 넌 나를 만난 거다. 내일이 되면 또 나를 만난 일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침묵. 블라디미르가 벼랑간 앞으로 달려들려 하자 소년은 쏜살같이 달아난다. 침묵.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른다. 블라디미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에스트라공이 잠에서 깨어나 구두를 벗고 일어선다. 손에 든 구두를 무대 전면에 갖다 놓고 블라디미르 쪽으로 가며 그를 바라본다. 에스트라공, 무슨 일이 있었니? 블라디미르, 아무 일도 아니다. 에스트라공, 난 가겠다. 블라디미르, 나도 가야지. 침묵. 에스트라공, 내가 오래 잤니? 블라디미르, 모르겠다. 침묵. 에스트라공, 어디로 갈까? 블라디미르, 멀리 갈 순 없지. 에스트라공, 아니야. 여기서 멀리 가버리자. 블라디미르, 그럴 순 없다.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내일 다시 와야 할 테니까. 에스트라공, 모터로 또 와.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리러.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사이, 안 왔냐? 블라디미르, 안 왔다. 에스트라공, 지금은 너무 늦었다. 블라디미르, 그래, 밤이 됐구나. 에스트라공, 바람을 맞춰버릴까? 사이, 이쪽에서 바람을 맞춰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블라디미르, 우릴 벌할걸. 침묵. 나무를 바라본다. 나무 많이 살아있구나. 에스트라공, 나무를 바라보며 저게 뭐냐? 블라디미르, 나무다. 에스트라공, 아니 무슨 나무냔 말이야. 블라디미르, 모르겠다. 버드나무인 것 같다. 에스트라공, 가까이 가보자. 블라디미르를 끌고 나무 가까이로 간다. 나무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침묵. 목이나 멜까? 블라디미르, 무얼로? 에스트라공, 너 끄노락이라도 없냐? 블라디미르, 없다. 에스트라공, 그럼 할 수 없군. 블라디미르, 가자. 에스트라공, 잠깐만, 내 허리띠가 있다. 블라디미르, 그건 너무 짧다. 에스트라공, 내가 내 다리를 잡아당겨주면 되잖아. 블라디미르, 그럼 내 다리는 누가 잡아당겨주게? 에스트라공, 참 그렇구나. 블라디미르,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보기나 하자. 에스트라공이 바지에 매어 있던 끈을 푼다. 바지통이 너무 커서 발목까지 흘러내린다. 둘은 끈을 살펴본다. 이걸로도 안 될 건 없겠다. 하지만 튼튼할까? 에스트라공, 어디 보자. 잡아. 두 사람은 각기 한쪽 끝을 잡아당긴다.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넘어질 뻔한다. 블라디미르, 아무짝에도 못 쓰겠구나. 침묵. 에스트라공, 정말 내일 또 와야 하니? 블라디미르, 그래. 에스트라공, 그럼 내일은 튼튼한 끈을 가지고 오자. 블라디미르, 그래. 에스트라공, 디디. 블라디미르, 왜? 에스트라공, 이 지랄은 이제 더는 못하겠다. 블라디미르, 다들 하는 소리지. 에스트라공,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블라디미르, 내일 목이나 매자. 사이,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에스트라공, 만일 온다면? 블라디미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블라디미르가 모자를 벗는다. 럭키의 모자다.
그는 모자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넣어보고 흔들어 본 다음 다시 쓴다. 에스트라공, 그럼 갈까? 블라디미르, 바지나 축혀 올려. 에스트라공, 뭐라고? 블라디미르, 바지나 축혀 올리라고. 에스트라공, 바지를 벗으라고? 블라디미르, 축혀 올리라니까. 에스트라공, 참 그렇구나. 그는 바지를 축혀 올린다. 침묵. 블라디미르, 그럼 갈까? 에스트라공, 가자.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작품 해설. 사무엘 베케트와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가 문학과 연극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의 삶만큼이나 매우 특이하다. 그는 아일랜드인으로 영어, 프랑스어로 번갈아가며 작품을 쓰면서 자신의 작품들을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직접 번역했다. 또한 조이스, 랭보, 아폴리네르, 엘리아르 등의 작품들을 혼자서 또는 공동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가지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그의 뛰어난 언어 능력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그는 그 이유를 모국어보다 습득해서 배운 언어가 스타일 없이 쓸 수 있어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의 작품 세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는 작중 인물들이 구사하는 말들이 국경과 특정 언어의 뉘앙스를 뛰어넘어 그 누구도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모국어란 그 말을 쓰는 인간과 합치되어 너무나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는 타국어로 쓰거나 번역하는 가운데 모국어의 고정된 첫 번째 의미에서 벗어나 언어의 정수에 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베케트에게 있어서 말은 그 누구도 아닌 모든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도구이자 존재의 핵심이다. 그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쓰고 뒤이어 영어로 다시 쓴다. 두 텍스트 사이에는 고유명사와 표현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 번역된 고도를 기다리며는 프랑스어판인데 이 작품에서 우리는 작가가 지향하는 연극 세계를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고도를 기다리며 아래 고도가 출판된 것은 1952년 베케트의 나이 47세 때였다. 그때까지 그는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다. 그때 이미 그는 소설 3부작 몰로이, 말론 죽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발표한 상태였지만 작품이 지나치게 독창적인 데다가 사생활 역시 극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베일 속의 인물이었을 뿐이다. 그 점은 1969년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고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한 채 생을 마감하기까지 일관된 그의 생활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베케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의식과 폐쇄적인 삶의 환경은 그의 모든 작품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가 거처하던 집, 지방, 심지어는 생활도구, 자전거, 쓰레기통까지도 작품의 무대와 소도구에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베케트는 1906년 4월 13일 더블린 근교 폭스로크의 유복한 신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필자는 1990년 더블린 연극제 때 그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숲과 낮은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집은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스쳐가는 고적한 곳으로 그의 소설 와트에 등장한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고도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은 그곳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황량한 언덕으로 추정된다. 그 언덕은 바다에 둘러싸인 아일랜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 어느 곳도 아닌 황량한 언덕이라고 한다. 엄격한 청교도 가정과 적막한 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어를 익혀 1923년에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다. 당시 그는 학업뿐 아니라 크리켓, 수영, 럭비, 권투 등 스포츠에도 열중한다. 고도에서 럭키의 긴 대사 속에 스포츠 영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의 스포츠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27년 트리니티 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 학사 자격을 취득한 베케트는 곧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 영어 강사로 부임한다. 그리고 1930년 그의 처녀 시집 호로스코프가 출간된다. 1931년 다시 더블린으로 돌아온 베케트는 모교인 트리니티 대학에서 프루스트론을 발표하고 대학 교수가 되지만 1년 만에 대학 강의에 회의를 느껴 학교를 사직하고 1933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유산을 상속받자 유럽의 여러 지방으로 여행길에 오른다. 그때부터 방랑자와 같은 고독한 생활이 이어진다. 그가 파리에 정착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37년 거기에서 그는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중립국 국민이라는 안전한 신분을 이용해 프랑스 친구들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돕는 한편 비점령 지역인 남프랑스 보클루즈의 농가에 피신해 작품 집필을 계속한다. 그때 쓴 소설이 그의 두 번째 소설 와트였으며 당시의 피신 생활 경험은 고도의 밑그림이 된다. 그는 보클로즈에 숨어 살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자신의 상황을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기다림으로 작품화한 것이다. 그 시기에 쓰여진 작품 중에는 그의 첫 번째 희곡 에레우테리아가 있으나 무대 예술을 향한 그의 첫 시도는 끝내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문학계와 연극계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53년 고도의 공연 때부터이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파리에서만도 300회 이상의 장기 공연을 기록했고 이어서 세계 50여 개 나라에 번역되어 공연되면서 연극계에 혁신적인 충격을 가져왔다. 영국의 연극학자 마틴 에슬린이 고도를 부조리 연극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이 특이한 연극은 반연극 또는 부조리 연극이라는 새로운 연극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그의 글쓰기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된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 번역 출간하면서 후기에는 작품 연출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생애 마지막까지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그치지 않는다. 역사적인 초연의 전후 고도는 1953년 1월 5일 파리의 바빌론 소극장에서 초연된다. 이 작품이 파리 연극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극히 일부의 지식인들과 평론가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던 베케트는 갑자기 저명 인사가 된다. 공연의 성공은 가히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초연 때 럭키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장 마르땡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베케트는 연습 때마다 나타났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블랭 연출자이며 포조 역을 연기한다 을 완전히 신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정작 상연이 되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죠. 막이 오르자 아주 빠르게 대단한 반향이 일어났죠. 모두들 고도를 보아야만 했어요. 온통 화제가 되었죠. 객석은 연일 10,000원이었고 우리도 처음에는 그 공연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느낌은 갖지 못했어요. 블랭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배우들 자신도 자신들이 공연하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그때까지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사실 처음 수잔 베케트의 부인이 그의 첫 희곡 에레우테리아와 고도를 로제 블랭에게 가져왔을 때는 이미 많은 연출가들이 읽은 뒤였는데 그들은 그 작품이 그리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 성공을 거둔 작품들은 한결같이 통속극이었고 베케트의 작품은 당시의 성공작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바빌론 극장은 재정 문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블랭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막을 올린 고도는 기껏해야 3주일에서 한 달 동안 공연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아누이가 피가로지에 광대들에 의해 공연된 파스칼의 명상록이라는 평을 쓰자 관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베케트 자신도 놀랐다고 한다.
예상을 뒤엎고 고도는 오랫동안 상연되었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새로워 관객들은 충격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으며 신문과 방송은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미국에서의 초연 때 연출자 알랭 슈나이더가 베케트에게 고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자 베케트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작가 자신이 그와 같은 대답을 한 이상 관객들 사이의 물음은 끊이지 않았고 그 해답 역시 물음만큼이나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고도는 신이다. 자유다. 빵이다. 희망이다. 고도가 영어의 갓과 프랑스어의 주를 하나로 압축한 합성어의 약자라는 해석도 있다. 어쨌건 고도에 대한 정의는 구원을 갈망하는 관객 각자에게 맡겨진 셈이다. 고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기다림. 영국은 어느 한적한 시골길 한 그루의 앙상한 나무만이 서 있는 언덕 밑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방랑자가 고도라는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의 기다림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림이 시작된 듯하다. 그래서 지금 무대 위의 현재는 고도라는 인물이 딱히 누구인지 기다림의 장소와 시간이 확실한지조차 분명치가 않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지루한 기다림에 시간을 죽이기 위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본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여전히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을 하는 것이다. 서로 질문하기, 되받기, 욕하기, 운동하기, 장난과 춤추기, 지루함과 초조, 낭패감을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짓거리는 그들의 광대 노름. 그 모든 노력은 고도가 오면 기다림이 끝난다는 희망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루 해가 다 지날 무렵 그들의 기다림에 한계가 왔을 때 나타난 것은 고도가 아니라 고도의 정가를 알리는 소년이다. 고도가 오늘 밤에는 오지 못하며 내일은 꼭 오겠다고 했다는 정갈만을 남기고 소년이 사라지면서 1막이 끝난다. 그리고 2막의 그 다음 날도 거의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 줄거리도 극적인 사건도 없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기이한 무대에 관객들은 당황하면서도 배우들의 황당한 대사와 동작을 통해 시종 신선한 즐거움을 경험한다. 고도가 누구인지, 그가 과연 언제 나타날는지는 관극 후에 생각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한다.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1막이 다시 2막의 기다림으로 끝나는 이 무대는 어쩌면 3막이 있다 해도 기다림의 상황은 다시 이어질 거라고. 막이 아무리 길게 이어져도 고도는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관객은 예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연극이 끝난 뒤에도 고도라는 인물만은 의식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고도의 부재의 현존을. 무대. 고도 1막의 무대 설명은 시골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이고 2막은 이튿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것이 전부다. 무대 위의 시골길은 메마르고 황량하다.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그 황량함을 더해주고 있다. 시간은 아직 날이 저물기 전에 늦은 오후로 짐작된다. 여느 날과 같은 어느 한때일 뿐이다. 한 그루의 나무 역시 무슨 나무인지 확실하지 않다. 어떤 무대에서는 옷걸이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혹은 자코메티의 조각과 같은 철사형으로, 서구에서는 대체로 십자가 모양의 형상을 한 나무를 주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종교적 구원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연출자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짐작된다. 그 형상이야 어쨌건 한 그루의 나무는 수수께끼의 존재로 그곳에 있을 뿐이다. 등장인물들은 수시로 나무의 존재를 실감하지만 나무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숨으려 했을 때 몸을 숨길 수도 없고 목을 매려 할 때도 별 소용이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그루의 나무에 매달리다 포기하는 어릿 광대들의 실패와 좌절이 관객들에게는 비애감과 함께 웃음을 유발한다. 밤이 되어 축 처진 인물들이 절망하면서도 다음날 다시 오기 위해서는 멀리 가버릴 수도 없는 그 장소는 그 어느 곳도 아닌 불확실한 장소이다. 베케트의 무대는 이처럼 불모의 세계이다. 사막, 진흙 구덩이, 세 개의 항아리, 잡동사니 언덕, 수용소, 어둠의 모호한 공간 등이 베케트의 주 무대가 된다. 인물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시골길에서 누군지도 모르며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 기다림의 주체인 두 인물 역시 그 누구도 아닌 그저 그렇게 살아온 몰개성적인 늙은 방랑자들이다. 그들은 기억력이 쇠하고 판단력 또한 흐려져 만날 장소와 시간조차 수시로 헷갈린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혼란스럽다.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일치되는 인식은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그건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는 인식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일깨우며 확인한다. 에스트라공, 그만 가자. 블라디미르, 가면 안 되지. 에스트라공, 왜?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참 그렇지. 두 사람의 이 대사는 전편을 통해 마치 교향곡에서처럼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 간헐적으로 기다림에 이유와 활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기다림은 다시 이어진다.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이다. 말은 동작을 유발하고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말해질 때 비로소 구원이 된다. 이 혼돈과 불모의 세계에서 나날이 함몰되어 가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한다.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들은 기다림에서 오는 고통과 절망을 자살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목을 맬 수 있는 나무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시도하지 않는다. 다시 짓거림으로써 기다림을 유지하고 내일을 기약한다. 두 어릿광대는 서로를 독려한다. 살아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뭐든 말을 해봐.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기다리면서 뭘 하지? 말을 하니까 시간이 잘 간다. 그들 앞을 지나가는 낯선 두 나그네도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한다. 포조는 사사건건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가 경청할 것을 강요하며 팔려가는 늙은 노예도 갑작스러운 장광설로 자신의 존재를 선언한다. 쉼표도 없이 3페이지나 이어지는 그 기상천외한 사고의 발설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비로소 중단된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이자 배우이며 포조와 럭키가 등장했을 때는 연출자이자 관객이다.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상대방에게서 이야기를 도발하고 듣고 교환한다. 이야기는 그들에게 삶의 도구이며 위안이다. 나아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며 그 끝은 죽음이다. 베케트의 연극 베케트의 연극을 부조리 연극이라고 최초로 이름 붙인 마틴 에슬리는 베케트를 유쾌한 허무주의자라고 일컫는다. 베케트의 연극에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건 못하건 간에 비극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음을 누구나 느낀다. 실제로 그는 삶을 지배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고통받고 있으므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고통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즉 인간의 고통을 말한다. 그가 말년에 쓴 파국을 전체주의에 대항했던 전 체코의 대통령이며 극작가인 하벨에게 헌정한 것을 보아도 그는 자신이 체험한 나치의 폭력뿐 아니라 그 후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공포와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중 인물들은 안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고도의 인물들이 그렇고 전쟁 중에 쓴 와트와 머피의 인물들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들에게는 돈도 젊음도 건강도 결여되어 있다. 불황자, 노인, 신체 장애인, 약자, 소외된 인물 등. 그러나 베케트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들이 겪는 치명적인 몰락과 고통을 통해서 데카르트적인 인간 존재의 인식에 접근하는 것이다. 빈곤과 궁핍,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 베케트가 장치해 놓은 글쓰기의 통로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초라하고 황폐해진 그들에게 불어넣는다.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신의 은총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구원의 손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지치고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준다. 그는 고도에서 어릿광대들을 통해 이 냉혹하고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를 참을성 있게 견디도록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도 모르는 채 기다림과 싸운다. 그래서 그들의 짓거리는 논리도 줄거리도 없이 지리멸렬하다. 그 지리멸렬한 대사와 동작에 관객들은 웃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물들의 무기력과 궁핍, 무의미가 우리를 웃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리고 영향받는 인물들. 구두 하나 벗는데도 끙끙대야 한다든지 주머니 속에 때 묻은 순무 한 토막을 넣고 다니는 것, 포조의 과장된 허풍,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우월감, 팔려가는 늙은 노예의 갑작스러운 장광설, 시간이라고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시계를 잃어버린 사건. 이 모든 하찮은 것들에 매달리면서 싸우는 배우들의 동작이 비애와 함께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 독특한 웃음은 베케트의 작품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머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비극은 농담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베케트의 작품들은 역설적으로 희극 속의 비극이라는 쪽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마틴 에슬린이 말하는 그의 유쾌한 허무주의가 비극 속의 희극을 동시에 희극 속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도에서 전개된 주제는 오랫동안 그의 작품 세계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는 점점 더 어둠, 침묵, 부재 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빛, 소리, 극히 세부적인 상황들이 펼쳐져 상연히 어려워진다. 연극, 왔다 갔다, 승부의 끝 등의 실험적인 무대에 이어 말년에 발표된 미니 드라마 자장가, 오하이오의 즉흥곡, 어디서 무엇을, 파국 등에서는 그의 실험성이 더욱 두드러져 많은 연출가들이 상연을 포기하게 된다. 그 작품들에서 베케트는 인간의 존재를 극히 가늘고 작은 것으로 축소시켜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그와 같은 실험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시킬 수 없음을, 그 어떤 허약한 인간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없음을 증명하려 한다. 그의 후기 작품들과 비교할 때 고도는 더 이상 전위극이나 실험극이 아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현대의 고전이다.